청춘을 살고 있는 나를 되돌아보는 순간, 우리가 전하는 청춘의 이야기,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네, 안녕하세요. 일산FM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쌍기역 시리즈 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네, 일산FM에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2021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는 청춘을 살고 있는 게스트를 초청하여 쌍기역 단어를 통해 우리의 지난 순간을 깊이 되돌아보고 청춘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모두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쌍기역 시리즈 제4회를 함께 진행할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학생 최헌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처음 딱 왔을 때 굉장히 약간 뭔가 낯설어하고 어색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네. 혹시 예전에 이렇게 팟캐스트 출연을 해보셨거나 뭐 스튜디오 녹음을 해보신 경험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뭔가 되게 신기하고 네네. 지금 뭔가 약간 설레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낯설어하기보다는 좀 설렘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네. 오늘 녹음도 약간 뭐 불편하거나 부담 없이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떤지 간단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잘할 것 같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말하는 거를 좋아하시고 또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말을 잘 하시니까 네, 저는 사실 오늘 별로 걱정은 안 돼요. 처음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네. 예, 이제 평소 하는 대로 이제 하면은 네. 충분히 의미 있고 이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한빈 게스트님과 함께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4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울고 있는 슬픔 내게 힘들었던 내게 가슴으로 불러주는 널 위한 노래 혼자란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눈물이 날 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 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 걸 세상이 늘 아프게 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는 마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얘길 들어줄게 돌아봐 내가 있을게 네가 흘린 눈물 모두 닦아줄게 너의 외로움도 네, 프로그램 제목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쌍기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한 번에 딱 와닿는 느낌은 아닐 것 같아서 혹시 오늘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 주제가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이니까 네네. 뭔가 청춘을 되돌아보면서 옛날에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뭐 단어에 뭐 추억이 있나 이런 걸 물어보실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근데 뭐 그러네요. 네, 역시 똑똑하셔서 그런지 바로 이제 느낌을 딱 캐치를 하셨는데 네. 일단은 네. 이제 저희가 청년 세대인 만큼 네. 전 청춘들이 현 세대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공감이나 이제 공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약간 쌍기역 단어를 하나로의 콘텐츠로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흔히 사람이 성공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7개의 쌍기역 단어를 일상에서 지니고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 이제 적혀 있는 대로 7개 단어는 깡, 끼, 꼴, 꾀, 꿈, 끈, 꾼 이건데요. 먼저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네. 혹시 각각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게스님께서 좀 추측하는 대로 자유롭고 좀 편안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단어가 재밌는데요. 네네. 깡은 요즘 올 초에 유행했던 아, 1일 그쵸. 1깡 이런 게 생각이 네네. 나는데 약간 열정, 패기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고 네, 패기랑 좀 맞는 부분인데 네.
보통 이제 배짱 배짱.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뉘앙스나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단어는 좀 그래요. 다르지만. 그다음에 끼는 그 말 그대로 끼. 네, 끼가 맞아요. 있다 할 때 예, 그런 맞아요, 뜻이잖아요. 맞아요. 재능 이런 걸 의미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꼴은 뭐였지? 꼴은 한 무슨 어떤 모양이나 네네. 태도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아, 태도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사실 네. 이 지금 4회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태도까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보통 꼴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이제 겉모습. 그쵸. 어떤 형태 이런 거 같았어요. 네. 근데 꼭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런 외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흔히 사회에서는 이미지 그 네. 사람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하는데 태도도 하나의 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하니까 뭔가 오히려 보여지는 태도가 꼴에 더 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것도 뭐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일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꾀는 뭔가 지식, 지혜 막 이런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지식 지혜를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맞고 네. 꿈은 이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런 그 꿈이고 꿈이겠네요. 네. 끈은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인맥 네트워크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네. 끈이라는 거는 좀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연 그런 걸 인연 얘기를 하고 좋은데요. 네, 네. 하고 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네트워크 네. 흔히 얘기하는 인맥 관계 그런 거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꾼은 꾼은 막 네. 전문가 무슨 네, 맞아요. 정확하게 네, 그런 보통은 제가 이걸 여쭤보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꾼에 가서는 좀 그러니까 그 꾼이 전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알게 되는데 네. 그 전까지는 꾼이 좀 부정적인 단어가 많아가지고 사랑꾼 있지 않아요? 역시 전 최현민 보자마자 게스트님은 사랑꾼 생각한. 약간 좀 긍정적이고 낭만적이고 낙천적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좀 좋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네. 보통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사기꾼이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사랑꾼 맞아 그런 네.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사기꾼 많이 쓰겠다. 네, 꾼은 전문가를 음, 뜻하는 게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단 쌍기역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네. 이게 실제 7단어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나요? 네. 근데 되게 필요한 정말 우리가 네. 갖고 싶어하는 그런 덕목들인 것 같아요. 아, 덕목. 네, 네. 그런 그래서 정말 이 7가지가 다 갖춰진 사람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지난번에 나왔던 게스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성공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네. 이 7개의 단어를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7가지 단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그러겠네요. 네, 약간 좀 비슷한 의미로 네. 노력을 한다고 성공을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노력을 했다. 근데 성공하다는 정의가 네네.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좀 나중에 얘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성공이라는 게 흔히 사회적 성공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최한민 게스트님의 좀 삶의 지향성, 목표 이런 부분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얘기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7개 이제 단어에 대해서 이제 덕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 게스트님께서는 이 쌍기역 7단어 중에서 네. 즉 요즘 사회에서 좀 가장 좀 부각되거나 아니면은 사회 구성원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꼭 한 개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요즘 사회에서요. 좀 요즘 사회라고 하면은 네. 뭔가 약간 끈이나 네네. 이제 약간 취업을 하고 그러면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 네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저희 세대로 생각이 들면 네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저는 끼 같아요. 아, 끼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요즘 막 수우파도 그렇고 네네. 자기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네네. 그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사람들도 느끼고 네네. 자기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요즘 다 좋아하지 않나 싶어서요. 네네. 요즘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 세대를 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끼라는 게 네. 뭐 재능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뭐 흔히 좋은 대학을 가서 네. 성공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 게 약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의 길을 선호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끼가 이제 학업적인 능력 맞아요. 으로 좀 일원화가 되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수우파도 그렇고 네. 요즘은 각각이 갖고 있는 끼가 좀 다양한 뭐 유튜브나 네.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끼가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나요? 네, 엄청 공감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요? 네, 너무 어. 일원화되지 않고 네네.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다 개성이라고 하는 게 각자의 다 특이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공부라는 거 정말 한 가지만 갖고 수능을 치르고 네, 대학을 가는 게 너무 약간 그쵸? 그쵸. 왜냐면 네. 그게 그쪽에 끼가 없는 사람도 있을 그쵸, 수가 그럴 수 있는데.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혹시 네. 주변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이럴 때 네. 뭐 이제 그 끼와 이제 연관된 뭐 꿈, 목표 이런 것도 같이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옛날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을 가겠다. 네. 아니면은 뭐 이제 돈을 많이 번 직장 갖겠다. 네. 그런 쪽의 목표가 있었다면 요즘은 이런 다양한 끼를 발현하고 인정받는 채널이 많아져서 그런지 네. 좀 친구들끼리도 이제 그런 미래를 얘기할 때 좀 다양성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보통 옛날에는 그냥 다 취업을 잘하겠다가 목표였는데 지금은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창업을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적인 거와 덧붙여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혹은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잘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네네. 사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또 연관지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평생 직장이 직업이 그쵸, 없다 그쵸. 그러잖아요. 네. 언젠가는 이제 정년퇴직을 하든 일을 맞아요.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인생은 100세 시대가 열리면 점점 더 길어지고 있고 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이런 청년 세대에게는 끼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이게 끼양 덧붙여서 네. 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그 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대학교를 가서 그 네네. 대학교 배운 걸 토대로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를 보내고 퇴직을 해서 이렇게 네네. 갔다면 지금은 시시각각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재교육을 또 받고 또 새로운 직업을 찾고 이런 시대가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걸 내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잘하는 게 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네네. 좀 더 용기를 갖고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노력하고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끼와 이제 깡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최한빈 게스트님이 그동안의 지난 네. 순간들을 네. 되돌아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좀 생각했을 때 네. 나한테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고 네. 좀 소중한 단어는 뭐일 거라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거 딱 7가지 단어 네네. 보면서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참신한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도 드렸겠지만 그 성공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네네. 성공이 뭐 각자마다 다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저는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월급을 줄이더라도 워라밸을 선택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 위한 단어가 있다면 저는 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꿀이요? 네. 꿀은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느꼈던 건데 네. 그냥- 이거 되게 참신한데. 네. 네. 이게 뭐 정말 말 그대로 달달한 것도 있지만 네네. 저는 꿀이 좀 마음의 여유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의 여유요? 네. 예. 좀 더 여유를 갖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정말 조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스스로, 있고 네. 그래서 정말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윗한 삶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좀 이제 여유 이런 거를 지향하기도 해서 네.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는 워라밸이 네. 하나의 이제 유행을 넘어서 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어질 만한 현상으로 굳어진 것 같기도 한데 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추구하는 것만큼 네. 난 아직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더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건 그쵸. 이제 긴장이나 압박감 때문일 수도 맞아요. 있긴 한데 반대로 좀 바쁘고 이럴수록 여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 최현민 게스트님은 여유를 좀 중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한다는 게 현재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향할 네네. 수 있잖아요. 네. 저도 말 그대로 뭔가 불안함도 있고 저희 세대가 다 똑같겠지만 예. 그런 긴장한 것도 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내가 발맞춰서 움직여야 될지 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말에 하루는 재밌게 논다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에 목표하는 건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네. 좀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러면은 네. 여유의 중요성을 말씀을 주시는 게 네. 아까 이제 또 비슷하게 여쭤본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유를 지향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몇몇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 그 순간이 너무 나한테 좋고 네. 의미 있고 뭐 말씀 주신 단어를 빌리면 따뜻해가지고 한번 가져본 여유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여유를 계속 지향하는 건지.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꼭 마음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네. 좀 되게 두 가지가 공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따뜻한 시간을 보냈는데 너 그게 너무 좋아서 네네.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네네. 긴장을 해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네네.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행복이라면 좀 행복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너무 긴장 상태에 보낼 필요는 없지 네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최현민 게스트님께서는 약간 미래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현재뿐만이 아니라 네. 이 현재가 미래라도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늘 이제 연관지어서 네, 맞아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미래와 연관된 단어가 꿈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최현민 게스트님은 그 미래의 단어인 꿈을 위해서 현재 어디까지 좀 약간 질문을 이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좀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양보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그러니까 포기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아까 뭐 이제 여유가 나와서도 그런데 네.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투자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해 해서 좀 현재 좀 충실하자. 그러니까 카르페 디엠은 그런 게 좀 현재 충실하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유에 있어서 아까 얘기를 많이 줬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미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네. 평소에도 그런 꿈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여쭤보는 건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솔직히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공부도 거예요. 많이 네네. 하고 근데 이제 가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그렇게 준비해 많이 한 사람 공통적인 시각이 네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네네. 현실을 못 즐기고 뭘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네네. 뭐 그러면서 가끔 쉴 때는 정말 재밌게 놀고 정말 신나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행복을 위한 거니까 공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 밸런스가 좀 중요한 네, 건가요? 밸런스도 중요하고 그냥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요? 예. 네, 그래서 내가 시간이 그래 한두 시간 놀더라도 좀 되게 마음이 풍족할 수 있는 그런 노는 거라면 그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네네. 네 너무 내가 다른 사람 놀고 있는데 지금 뭐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 이렇게 다가오고 싶은 미래가 분명히 있는 만큼 네. 현재 충실하되 네. 놀 때는 너무 맞아요. 강박관념 갖지 말고 맞아요. 놀 땐 놀자. 네, 놀 때 놀자.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은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네. 원래 평생 생각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은 맞아. 코끼리를 하루 종일 네, 생각할 생각할 수밖에 되는 없죠. 것처럼 놀 때는 맞아 신경 쓰지 말아야지 아빠가 같이 말아야지 하면 거기에 더 오히려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좀 네. 더 안정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이유가 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놀면서도 불안하잖아요. 내가 네네, 지금 노는 그죠. 게 맞나 싶기도 네네 한데 맞아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 놀지 않는 다른 시간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보장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최현민 게스트님의 약간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네. 마음 컨트롤의 노하우가 따로 있나요? 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네, 하다 보면 그렇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면 또 에너지를 또 받고 네네. 또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매사에 좀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도 노는 것도 이거 의미가 있다. 네. 사람들이 에너지를 받고 네.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네. 일단은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네. 뭐 놀 때랑 아니면 공부할 때랑 네. 그게 분리는 되지 않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런 이원화를 시키지 않는 게 네. 좋은 노하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렵죠. 너무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다시 이제 좀 현재로 돌아와서 네. 현재를 놓고 봤을 때 최한빈 게스트님이 다른 또래 친구들이나 주변의 인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좀 이 7가지 단어 중에서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단어가 있으면 저는 꽤 같아요. 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누구보다 지식이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네. 그냥 뭔가 좀 이런 꾀에 관련된 뭐 에피소드 그런 건 있나요? 좀 다른 사람 이때 나 진짜 꾀가 있는 것 같아라고 느꼈었던.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를 다니고 뭐라면 매뉴얼된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매뉴얼이 안 되는 순간들도 분명 찾아오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뭐가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두고 좀 더 좀 약간 순발력 있게 판단하는 거 예, 그런 거는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일머리가 이 일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급박하게 해야 될지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황 판단이 빠르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방법을 좀 잘 찾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몇몇 있다 보니까 네. 난 꾀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의전 일을 했었는데요. 예. 그 어떤 이제 국가 간의 의전 일인데 예. 그럼 서로 먼저 이제 백오피스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맞추고 다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네. 이제 시간대를 다 짜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준비를 잘 했는데 상대 쪽에서 실수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네. 미팅을 이제 어레인지가 안 돼가지고 못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예. 미팅을 못하면 엄청 큰일 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차량 배차 담당이었는데 예. 차량 이제 운전해 주시는 운전기사님께 전화를 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원래 절차대로 따지면은 그 상대 쪽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그 액세스 신청을 하고 예. 이런 절차 필요한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조금 무시하고라도 정말 핵심인 미팅이 우선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미팅 성사를 무사히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기지를 발휘하신 건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컨펌 받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예. 그런 행동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제 같은 일하시는 동료 상사 선생님들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았나 싶었어요. 꾀와 이제 그 깡이 결합한 네. 성과를 네. 발휘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그 아까 최한민 게스트님이 따로 얘기해주신 꿀이라는 네. 단어는 이제 혼자 이렇게 또 생각해서 네. 만들어주신 좀 현실에 좀 부합한 그런 부분인 단어가 있어서 또 의미가 있었는데 이와 연관지어서 앞으로 내 미래에 있어서 좀 이 단어를 좀 내가 발전시키고 싶다. 이 단어를 좀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꾼이죠. 꾼이요? 네, 제가 공부하는 목적이거든요. 네네. 네. 정말 그러니까 무언가의 전문가 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저기 전문가야 인정받는 것도 있겠지만 예.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공부할 게 이렇게 더 많아? 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를 느끼면서 내 스스로 내가 좀 자신감 있게 그래서 꾼이 되고 싶죠. 어떤 분야에서. 그 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네. 그런 목표는 네.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목표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생긴 목표인 건가요? 전 계기는 있었어요. 제가 네네. 18살 때. 좀 오래됐네요. 네, 오래됐죠. 네. 제가 경제를 좋아해서 네. 경제 수업을 듣다가
이제 저희 학교 경제 선생님이랑 예. 이제 어떤 경시대회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대회를 준비한 적 있었나요? 대회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선생님이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농업 경제였어요. 네. 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말 돈을 투입한 만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되고 그런 경제 성장 이론에서 어떻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거의 같은 맥락으로 공부의 핵심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나중에 이제 경제 분야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네. 경제 분야에서 어떤 전문가, 어떤 꾼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파이낸스인데요. 예. 그래서 공공재정 네네. 정책에 더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네. 관련된 뭐 경제 현상 네. 이런 거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있다면? 주목하고 있는 거요? 네. 어, 제가 그쪽을 잘 몰라서 네.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리가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고 자본이라는 요소를 많이 투입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어요. 네네, 그렇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선진국, 경제학적으로는 선진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노동이나 어떤 자본 투입 말고 정말 뭐 기술이라던가 정말 우리 국가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네네. 그런 것들이 초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노동시간 늘리는 게 큰 의미가 없는 네네.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의 양이 그 네. 경제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네. 노동의 질, 그 맞아요. 노동의 이제 그런 부분이 오히려 경제에 끼치는 부분 영향이 많다 보니까 네. 그쪽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변화한 현상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이제 의견을 내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R&D나 이런 데 네.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좀 더 실질적인 발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예상과 다른 질문을 많이 해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미래에 대해서 네. 꾼의 그런 분야를 좀 갖고 싶어하는 만큼 네. 아까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도 많이 받고 네. 사람들의 에너지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최하민 게스트님은 꾼의 자질이나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매력을 많이 느끼는지 아니면 7개 단어로 봤을 때 어떤 단어에 좀 경쟁력이 있거나 집중된 분을 좀 좋아하시는지. 저는 꿈도 매력이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좀 깡이나 끼 있으신 분들이 깡이나,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도전 정식을 항상 갖고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저도 내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남들 이목 신경 안 쓰고 네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계속 파는 사람들이 좀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제가 영어 공부 같은 것도 할 때도 네네. 내 발음이나 남들이 어떻게 나를 의식하고 신경 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영어를 배우듯이 그냥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좋고 멋있고 닮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하긴 그런 분들이 네. 보통 자존감이 좀 그쵸. 높고 네. 다른 이제 시선에 휘둘리지 네. 않고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좋은 것처럼. 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 에너지가 이제 많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그 에너지를 같이 이제 누리면서 힘도 받고 네. 그런 그렇죠. 의미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시간이 30분 정도 네. 녹음을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30분이 다 됐어요. 벌써요? 진짜 빨리 지나갔네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더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네.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네. 다른 주제를 통해서 또 최한미 게스트님의 얘기를 듣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은 최한민 게스트님과 함께 쌍기역 청춘을 되돌아보다 4회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너무 재밌게 지나가서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시간이 될 줄 몰랐는데요. 혹시 네, 얼마나 했다고 녹음 한 생각하셨어요? 10분 지난 것 같은데 네네. 벌써 30분이 됐군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저도 최한민 게스트님과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네. 또 이렇게 최한민 게스트님의 얘기만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또 가진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서 그러네요. 저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최한민 게스님께서 바라고 싶어하는 갖고 싶어하는 단어 그리고 이루고 싶어하는 꿈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시간에 차근차근 하나씩 다가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실 다른 게스트님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면서 쌍기역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쌍기역 시리즈에서 제가 지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쌍기역 단어는 하나의 이제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은 모두에게 똑같이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지만 자기의 모습과 생김새에 따라서 다르게 비춰지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비춰준다라는 거는 공통점 그리고 그 모습은 다르다는 점은 차이점인데 그 거울을 이렇게 비춰진 자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과 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듯이 이 쌍기역 시리즈도 함께한 게스트분들께 자기의 지난 청춘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청춘을 더욱더 꽃피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쌍기역 시리즈 마지막 5회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한민 게스트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